안녕하세요. 장지인 세무사입니다. 간만에 너무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상속세 기본공제 금액을 대폭 향상할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발표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직 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개정이 예상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세금 변화,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저의 짧은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언급하신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인적공제와 배우자공제의 금액의 변화인데요. 우선 아래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존의 일괄공제, 배우자공제에 각각 5억 원, 5억 원 적용이 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일괄공제 8억 원, 배우자공제에 최소 10억 원, 총 18억 원으로 면세 금액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외 세율이나 유산세 과세 방식 같은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 상속재산가액이 8억 원에서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집 한 채 때문에 상속세를 내야 했던 많은 국민분들이 상속세에서 자유로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상속세를 안 내도 되게 될까요? 작년 국세 통계를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상속세 총 신고 인원 2만 1000명 중에 약 70%에 달하는 인원이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 이하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이 올라가서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면 이 재산가액 20억 원 이하를 차지하는 70%의 인원 대부분이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아주 약간의 상속세만 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제 눈에는 약간의 아쉬운 점도 보이는데요. 바로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재산가액이 높은 분들은 여전히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정 전과 개정 후 사례별로 상속세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기존에 인적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이 적용되면 최소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었는데요.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이 되지만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산가액이 늘어남에 따라 한도가 조금씩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존에는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인이라면 10억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30억 원인 경우에는 약 3억 2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고 50억 원인 경우에는 약 총 8억 원의 세금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정이 되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우선 당연하게도 재산가액 18억 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게 될 것이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 금액을 넘어서는 분들일 것 같은데요. 30억 원과 50억 원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억 원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50억 원인 분들은 세금이 6억 6,200만 원 정도 나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개정안을 살펴봐야겠지만은 이분들의 세금 부담은 생각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배우자 공제는 최대 금액이 30억 원이지만 그 30억 원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만큼만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케이스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 2인이라면 배우자의 법정 지분은 3.5분의 1.5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재산 금액을 곱한 금액이 배우자 공제의 대략적인 한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제 금액이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나지는 않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은 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되는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만약 단순히 공제 금액만 높아진다면 고액자산가의 상속 부담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5억 원 공제되는 것으로 8억 원으로 향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개정이 된다면 8억 원 아래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고액으로 갈수록 상속세 부담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이 고액의 자산을 갖고 계시는데
혼자 계시는 경우에는 여전히 상속세 부담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와 인적 공제의 사례별 세금 시뮬레이션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아쉬움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찌됐든 공제금액 향상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세금을 덜 수 있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속 공제금액 향상으로 신고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텐데, 신고 인원이 줄어든 만큼 남은 행정력이 고액 상속조사 업무에 집중이 된다면은 이제 상속세 조사는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산가액이 18억 원 혹은 8억 원 이내이신 분들은 법이 이대로만 통과된다면 그냥 뭐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이 가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자산 규모가 조금 높으신 분들, 꼬마 빌딩을 갖고 계시거나 회사를 갖고 계시거나 이런 가정이라면 재산 종류에 따른 상속세 절세 전략을 더욱더 철저하게 수립하셔서 조금 더 철저하게 상속세를 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